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라디코 관련한 이제 타 채널 이제 그 방송 녹음이 거의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링크는 걸어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그 영상 못 찾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해당 녹음을 다시 한번 그거 지난번에 제가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 돼가지고 이제 그 녹음을 새로 해서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제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라디카바 루게릭병 치료제 승인.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라디카바라는 약은 원래 일본에서 개발돼서 2014년도에 일본에서 승인이 먼저 난 그 약인데, 이 파리 뉴스를 보면 그 동일한 치료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처방으로서 우선순위 검토를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파리 뉴스인데요. 약에 대해서 국내에서 처방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병원에서 처방을 하진 않았지만은 몇 개 병원에서는 아마 처방을 했을 겁니다. 보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약의 약의 특성상 정맥 주사로서 2주간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2주간 쉬어야 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돈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험으로 그 책정되기 전까지는 쓰기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좋은지 모르지만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초기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레포트가 왔어요.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된 사람한테는 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실은 저희 이어지는 뉴스가 유기 뉴스가 그 약에 대한 그런 효능에 대한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ARS 전문가분들이 이 치료제 승인에 대해서 윤리적인 요소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실제로 임상이 이렇게 거쳐온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환자들에게 이것을 해봤을 때 효과가 좋다고 나온 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임상 3상을 3번이나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종적으로 3상을 마지막에 했었을 때는 굉장히 환자들을 까다롭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환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굉장히 심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만 따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판매가 될 때는 그냥 모든 ALS 환자들에 대해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단 말이죠. 네, 그건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충분히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환우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원래 이 약이 개발되기로는 이제 그 뇌경색 환자들한테 뇌 세포가 자꾸 망가지는 것을 슈퍼록사이드 산화기 정도를 어떻게든지 줄여보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 FDA 공인받은 거는 뭐 그 초기 환자 이런 말이 별로 없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 좀 헷갈리는 그런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그럼 이렇게 치료제가 승인이 났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병원에 와서 확실한 약이 맞냐, 바로 처방을 해달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어려움 많죠. 어려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약이 시판이 되려면은 일단은 뭐 FDA 승인 받아도 한국에서 식약청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식약청에서 승인을 해도 각 소속된 병원에서 또 이거 승인을 받아요. 윤리위원이나 저 위원이나 아니면은 약 그거 심사하는 거기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한 새로운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FDA 승인을 받아도 보통 2, 3년은 쉽게 흘러가요. 사실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 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임상 결과상 굉장히 초기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자명한 일이고, 근데 또 환우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액인 건 또 확실하고, 근데 또 돌려 말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약 자체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약이 미국에서 한 1억 5천 정도 1년에 치료비가 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니까 잘 상의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해소식입니다. 네, 복합체 임상시험 허가. 네, 라디컷 관련해서 지난 시간 영상 녹음 제대로 안 된 거 맞아 다시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라디컷은 끝내고 오늘은 이제 루게릭 환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인 릴루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약이기도 하고요. 또 뭐 오랫동안 처방돼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안심하고 경각심 없이 오히려 신약보다 더 쓰고 있는 약인 것 같아서 릴루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릴루졸에 대해서 먼저 같은 방송에서도 릴루졸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그 약이 어떤지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약을 실제 처방했던 그 의사분이 사실 거의 효과가 없다고, 오히려 부작용 같은 게 있다는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그 부분 마저 들어보고 오늘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요즘 사실 단일 약물로 이제 임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복합제로서 임상을 하는 경우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나 이제 ALS 치료에서 가장 스탠다드가 됐던 게 릴루졸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거 하나만 이제 처방이 되어서 나갔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부딜라스트라고 하는 염증 치료제인데요. 이 약과 함께 복용을 했을 때 훨씬 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임상 2상에서 성공적으로 효능이 밝혀졌고 현재는 이제 3상 들어가는 허가가 나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교수님,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릴루졸이라고 하는 약이 95년도부터 승인돼서 이제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환우분들에게 처방이 됐었을 때 경과가? 호흡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 왜죠? 호흡 장애가 있으면서 호흡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보험 인정을 못 해줍니다. 실제로 또 부작용도 좀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서 실제로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래 약이 또 비싸다 보니까 쓰다 여전히 보면은 요즘에도 비싸죠. 보험에 또 삭감을 시켜요. 근자도 검사에서 4군데 중에서 3군데 이상이 없는데 근자도 아닌데 이걸 왜 쓰냐 이런 식으로 오픈 모터 시스템하고 로 모터 시스템에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삭감을 시키니까 어지간하면 안 써줘. 뭐 같이 쓰면은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약값이 어떻게든지 좀 써야 되고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도록 이 이제 여러 가지 보험 책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잘 해줘야 되고. 굉장히 오래된 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면 그냥 현장에서 한번 해보실 그렇죠.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가능한 이야기죠. 네. 네. 이게 3상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확실한 약효가 나오면 아마 정부에서도 뭔가 심평원에서도 허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네. 의사 선생님이 잘 쓰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이제 뇌 쪽으로 관련해서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하니까 이제 예, 너무 솔직했던 걸까요? 예, 제약회사 대표님이 조금 약간 당황하셔서 써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의사 선생님도 그제서야 뭐 써올 수는 있겠죠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입장 차이가 있겠죠. 제약회사랑 의사랑. 예. 릴루졸까지 부정할 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좀 릴루졸까지 좀 비싸기 좀 힘들었을 거고 이제 의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뒤늦게 또 수습을 하시는데 뭐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은 이제 릴루졸에 대한 그 실질적으로 그 약을 10년 넘게 20년 넘게 처방해 오신 의사분의 솔직한 견해 진심을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릴루졸 일단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실제 신경과 의사분 의뢰를 담당하시는 신경과 의사분의 이야기도 들으셨고 소아산병원에 계신 분이고 이제 릴루졸 의약품 상세 정보입니다. 인산이 들어가 있고요. 신장에 해롭죠.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B병,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P병 있잖아요. 페트병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폴리에틸렌 이제 뭐 외국 나탈리 같은 미국 그 뉴스 업체에서 이런 병을 쓰죠. 거기 이제 글라이콜이 합쳐진 거예요. 실리카, 무수 실리카 들어가죠. 플로이드성 액상 실리카랑 농축된 거고요. 테아린산 마그네슘 들어가고요. 이산화티타늄 들어가고요. 산화티타늄.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까지는 미리 못 알아봤고요. 이건 위치성 석상 경화증, 요괴리병에 쓰는 약이라고 이게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뭐 기간 절기 시점을 늦춰준다라고 자기들은 이제 효능 효과로 이제 공고를 해놨습니다.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간손상, 간독성이 있습니다. 황달과 함께 급격한 간효소 증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치가 상승하면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측정하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검사를 하는 겁니다. 간에 독성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혈- 혈청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빈혈, 수바나 복합적인 증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백혈구 수치도 확인해야 되고 호중구가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바로 투여를 중단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간질성 폐질환에도 연관이 돼 있고요. 마른 기침, 호흡곤란 이런 거 일어날 수 있고요. 뭐 인부 간질환 있는 사람, 과밀증 있는 사람 쓰지 말라고 돼 있고요. 안기능, 신기능 부전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한다고 나옵니다. 특히 이 약을 의해서 간효소에서 간이 손상된 경우 간 손상이 이 약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뒤쪽은 아예 실험도 안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간기능, 신기능 부전 환자에게 주의를 요한다 그러면 쓰지 말라는 소리죠. 신중히 투여할 건 죽어도 책임 안 진다는 소리니까. 자, 보세요. 위약 투여하는데 위약, 그러니까 이 약 뭐 소화제나 그냥 뭐 진통제 이런 거 먹인 사람보다 이 약과 대비해서 위약 실험했을 때 더 자주 나타난 주된 이상 반응이 바로 무력감각, 오심, 현기증, 폐기능 저하, 설사, 복통, 폐렴, 구토, 구강 감각의 이상, 식욕 부진, 기면 등이었다. 그중 무력, 오심, 현기증, 설사, 식욕 부진, 현운, 기면, 구강 감각 이상은 용량에 의존적이었다. 용량 의존적이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약의 등비례해서 무력감이 더 커졌고 오심이 왔고 현기증이 났고 설사가 났고 입맛이 없어지고 기면증이 생기고 구강 감각의 이상까지 왔다. 먹으면 먹을수록 정비례한다. 한마디로 이 약이 원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거의 릴루졸이 100%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용량 의존적이란 말은. 임상 시험에서 14%의 환자가 이상 반응으로 이 투약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임상 시험에서 14%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생각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죠. 네.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력감, 오심, 현기증, 설사, 식욕 부진. 자, 여러분, 자 생각하세요. 자, 물론 설사는 이제 장에서 그 이 독을 빼내는 과정이겠죠. 독에서 빼내는 과정인데 이분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우리 몸의 장에서 독을 빨리 배출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게 과하게 들어오니까 설사하신 분들 그나마 나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몸이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보세요. 무력감과 오심 현기증이에요. 자, 무력감과 현기증, 오심, 특히 기면이랑 구강감각 이상 이거 다 뭐예요? 식욕 부진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식욕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주관합니까? 뇌예요, 뇌. 구강 감각 이상, 감각 이상 어디서 와요? 감각 신경계 구강 감각이 바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 식욕 부진 뇌, 현운 뇌, 무력감 뇌, 현기증 100% 뇌죠? 자, 제가 뇌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걸까요? 이 약과 관련해서 왜 뇌에 관한 부작용이 이렇게 용량 의존적으로 정비례하면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다른 뭐 물론 아까 간독성은 뭐 솔직히 이런 화학 제품들 들어가면 간독성 솔직히 거의 다 있거든요. 근데 특히 간독성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는 건데 간독성은 이제 어쨌든 간이 이 독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게 독성이 있으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정비례하는 부작용은 지금 뇌랑 관련돼서 바로 직접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간이 제대로 못 쳐내거나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특히 뇌에서 반응이 더 현격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간에서 그 독을 대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뇌의 반응이 바로 오게 되는데 릴루텍이 도대체 뭐길래 이 릴루텍하는 약이 도대체 뭐길래 뇌에 이런 뇌 부작용을 일으키나 뇌에 이런 현기증을 일으키고 구강 감각을 이상까지 일으키고 식욕도 없애버리고 이러냐 무력감을 주느냐 여러분 이 릴루졸은 이, 이 애초에 이 약을 만들 때요 그러니까 약이란 건 사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추론하지만 이 제약회사들은 저보다 추론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막연하게 추론을 합니다. 류게릭은요, 기본적으로 예방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증명된 요법이 없는 병이에요. 아직까지 현대의학은. 자기들 관점에서는 없죠. 항상 접근을 대중요법으로 하니까. 없겠죠, 당연히. 이 릴루졸이라는 약이 글루타메이트라의 생성을 억제해서 운동신경의 손상을 줄인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글루메이트의 생성을 억제해가지고 글루메이트 저게 분해가 되면서 운동신경 세포를 손상시키는 글루탐산 독성을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생성을 억제를 하니까 신경 세포도 덜 파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이 약을. 자,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손상된 운동신경을 절대로 복귀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질병 치료제가 아니에요.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간장 손상과 다른 분야 때문에 감시돼야 하는 약이고요. 자, 이 내용은 이제 해외 그 의료재단에서 만든 이제 보고서고요. 릴루젤은 신경세포의 뉴런에서 글루타민산의 방출을 지연시키고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에 작용하는 글루타민산의 효과를 차단하는 작용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루타민산의 효과를 차단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경세포 뉴런에서 이제 방출을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방출을 최대한 늦게끔, 그러니까 잘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글루타민산이. 네?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에서 이 글루타민산이 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효과를 차단하는 일을 맡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맡고 있는 게 이제 이 릴루졸이라는 약인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지금 전에 찾아놓은 걸 지금 못 찾아가지고 그거 찾아서 다시 영상 띄워가도록 하겠습니다.